12시 반이고요. R소프트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는 상한가 진입을 하더라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이제 좀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오늘 교육 10시에 또 있어요. 정의원님들도 이번 교육 꼭 들으셔야 되고 1일차, 2일차 내용 상당하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일차의 내용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두 번째 날의 교육 자료 내용이 조금 잘못 정리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주말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평일날은 조금 시간이 애매한 것 같고 주말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간단한 내용이라서 금방 정리는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기준에서 배울 내용도 보조지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교육 기준 잡으세요. 아시겠죠? 외부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교육만 받으시면 R소프트뿐만 아니라 오늘 기준에 이제 바디텍 매드, 우리는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개장 전에 이제 바디텍 매드는 올려놔 드렸고 쉽지는 않죠. 그 말이 쉽지 뭐 움직이자마자의 흐름에서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13% 떠서 시작한 걸 순간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다? 쉽지는 않죠. 다만 기본 원칙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매매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점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대처를 해나간다면 뭐 충분히 매번 못 잡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충분히 잡아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장 자체가 워낙 좋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늘 그 올려드린 기준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개장 전에 이제 이미 올려드렸고 8월 27일 날 오늘 개장 전 9시 24분 개장 전에 거는 몇 시죠? 잠시만요. 왜 9시 24분으로 나오지? 오후 죄송합니다. 오후 9시 24분이고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오늘 이렇게 해서 바디텍 매드 메뉴에 400만 주의 기준. 근데 400만 주 뭐 이미 다 넘어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동시효과 기준에 4만 주만 거래가 돼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4만 주만 거래됐겠어요? 동시효과 기준에 갭 상승이 13%다 보니 어마어마한 물량이 체결이 됐겠죠. 1분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 요 기준에 이제 VI 걸려 들어가고 9시 3분에 첫 체결이 된 건데 46만 6천 주입니다. 동시효과 물량은 명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1분 내에 46만 6천 주. 그냥 꼬리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 치고 올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VI 들어가고 살짝 눌렸다가 들어 올린 건데 일단 뭐 교육 받으시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접근 범위를 가져가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풀리면 또 추가 차익 실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좀 값지다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R소프트죠. R소프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서 올려드렸고 그리고 16,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까지 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의원님들 같으신 경우에 보면은 R소프트를 올려드린 기준이 어디예요? 카페24부터 해서 요때죠. LG화학 올려드리고 카페24 R소프트 단기 공략주 편입 기준 이게 이제 8시부터 녹음 자체를 그 시간대부터 한 거죠. 그렇게 해서 9시 12분에 올려드렸고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그 자락에서 듣고 계셨던 상황이고 그럼 그때 가격 기준을 보시면 요때란 말이에요. 그럼 16,000원에 편입이 돼야 안 돼요. 9시 15분까지. 그잖아요. 그 R소프트 같은 경우에 단문 문자로 단기 공략주를 단문 문자로 보내드린 게 진짜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단문 문자로 수익까지는 보내드려도 이렇게 단기 공략주는 보내드리지 않죠. 카페24 R소프트 5% 단기 16,000원 편입 18,000원 목표. 근데 결국은 지금 뭐 19,550원이니까 결론적으로 손절범위 3% 설정하고 들어가서 영상 올려드린 게 일단은 벌써 9시 12분이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 문자 받으셨던 분들, 문자가 몇 시예요? 기준이? 문자 조금 전에 발송해드린 게 문자도 9시 12분이 되네요. 라이브보다는 조금 늦어진 거죠. 라이브 방송은 8시 56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장 초에 종목입니다. 요거 문자 나갑니다. 라고. 지금도 상한가가 풀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를 최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최고점 대비해서 조정폭 이렇게 잡아가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18,500원이 이탈되면은 뭐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이렇게 했고요. 고자락에서 맴돌고 있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차익 실현 절반이 되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그대로 유지하신 분도 계시고, 유지했다가 다시 뭐 밀려 내려올 때 이때는 절반 차익 실현 된 거죠. 그리고 상한가에 차익 실현이 돼 있으니까 멈춰 계시든가, 아니면 상한가가 풀린다, 차익 실현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R소프트가 이렇게 강세를 띌 때 10시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YBM넷 같은 경우는 어때요? YBM넷도 17일부터 해서 방송에 다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R소프트, YBM넷이 8월 17일 야간 방송에서부터 오픈이 되고, YBM넷은 8월 18일 날 오픈돼서 결국은 두 군데가 다 묶여서 같이 흐름 기준이 잡힌 거죠. 그러면 방송 원고 자체를 보여드리면, 그 당시 기준에 이렇게 8월 18일 날 기준에, 이날 기준에 시장 박살 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시황 갖고 나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동반적으로 양쪽 다 갈 겁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부터 해서 전부. 그러니까 결국은 18일 기준의 시황이 이렇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이때 당시 기준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이 당시 R소프트가 23.7%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 YBM넷이 상한가를 진입하고. 그러면 이 YBM넷과 R소프트를 드렸느냐? 카카오도 드렸고, 다. 예? 시장 수익률로 기준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종목 올려드릴 때 이제 우리가 혼도 났어요. 왜냐면 이날 그 YBM넷 같은 경우, R소프트 같은 경우 올려드리면서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또 그런 기준점을 가져가셨죠. 개장 전에 시즌부터 해서 세 종목을 올려드렸거든요. 개장 전에 8시 49분에. 그죠? 그리고 그 전날 야간에 자료 부분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올려드린 것이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거를 방안에서 약간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야간 무방 때 단기 공략주에는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시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18일 기준의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는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더존비주온과 R소프트를 보시고, 실질적으로 R소프트를 본다. 진단키트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드린 게 아니라 시즌만 본다. 그리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N소프트, 넷마블을 본다. 우리 넷마블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를 또 이번에 편입하신 분들이 계시고, 백신 등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빼고 간다. 왜? 시즌이 있기 때문에 빼겠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그죠? 온라인 교육에서는 아이스크림 에듀는 거래대금이 현재 없으니 YBM넷 정도를 본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YBM넷, R소프트, 오늘 이제 하락 반전된 진원생명과학.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상 포트 비중으로까지는 채우기가 변동성이 너무 벅차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화장실 가기도 벅차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R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가 풀렸는데, 차익 실현 전략 하시는 게 맞아요. 내일 또 오르면 내일 갭상승에, 오늘 20% 이상 수익을 냈기 때문에 16,000원에서부터 20% 이상 수익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접근 범위가 아주 쉬워져요. 그럼 당분간은 단문 문자가 얘는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짝짓기 매매, R소프트의 변동성 아직 뭐 12시 40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이쪽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게 YBM넷. 같이 짝짓기로. 18일 날은 R소프트가 23%, YBM넷이 상한가. 지금은 이제 반대급부로 흘러가고 있죠. 반대급부라기보다는 그 강세 부분의 강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리고 S맥 같은 경우에도, S맥도 이번에 올려드린 종목이에요. 우리가 S맥 방송도 갖고 나가고 올려놓은 종목의 기준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S맥 매매합니다. 이건 완전히 무슨 그러면 방안의 흐름 자체가 잡주 공략하는 방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채팅방에 올려놓은 8월 24일 S맥 1억 5천만 주죠. 지금 얼마 4억 주가 넘어요. 그러니까 채팅방에 지금 오늘도 이제 AS 기준 그 설정 범위 잡아가시는 분들 기준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 20억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이거 이렇게 옮겨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리고 여기 약 22억 보유 중입니다. 김종대 선생님께서. 또 우리 또 누구시죠? 아까 순간 태민님 같으신 경우도 시즌 한 번에 20억도 들어가시고. 근데 지금 이런 S맥을 무슨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예?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에 자 들어갑시다 10% 들어갑니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시가총액 6,500억짜리에 우리가 대주주 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의 그 단기 공략 기준에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매매가 원활하게 되시는 경우, 그러니까 영균님 같으신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시가총액 작아서 방안에서 언급을 잘 안 해드리지만, 그 소형주에서 더블 수익 내놓고, 그럼 옆에 계신 분도 같이 우리 그린박 교수님도 따라 들어서서 28% 수익 냈다. 그러니까 그건 개별 매매 이제 기준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세요? 5.45% 강세죠. 오늘 어제 그 음봉의 절반을 되돌리는 흐름이라면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자 사인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맨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문자 사인이 나간 종목이 아니라서 개별 매매 사인까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 좀 나오게 되면 3% 기준 잡을까요? 결론적으로 35,500원 이탈시 차익 실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뮤지시에는 그대로 보유, 이렇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럼 S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오늘 공략이 돼요. 사실은 갭상승 6% 이후에 저가가 4% 돌릴 때에 따라붙을 수도 있고 시초가에 따라붙을 수도 있고, 근데 시초가에 따라붙으면 너무 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돌릴 때의 매매 기준은 매매 사인 안 드려도 수수료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수수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알소프트, 바디텍메드, S맥, YBM넷, 묶어서 비트컴퓨터, 유나이트 제약도 만만치 않죠. 400만 주의 기준거래량 잡아드리고 상한가가 이렇게 툭툭툭 들어갔잖아요. 계속. 근데 투자 경고라 매매 사인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개별 매매는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앤디포스는 안 들어가죠. 왜? 갭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잖아요. 안 쫓아간다는 거죠. 시가총액 1조 미만 최대 폭의 범위. 유비케어는 어때요? 또 영규님 아까 유비케어 날라갑니다. 결국은 또 개별 매매 기준에서 거래되고 오래간만에 1,000억 이상 넘겨주고, 유비케어의 흐름 탄력받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비케어는 어떻게 돼요?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는 안 나가요. 문자는 안 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별게 없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라는 거죠. 그 단순한 논리의 기준점을 못 잡으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032620 유비케어는 우리가 이걸 무지하게 수익을 냈죠. 상한가를 몇 번을 잡아먹었어요.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이런 기준에서 거래량 터지고 변동이 나올 때, 여기였죠. 맨 처음 들어간 게 거래량 터지고 변동 나올 때. 그 이전에 1,000억 미만의 거래대금일 땐 들여다만 보고 있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4천만 주씩 터지면서 상한가 찍고 눌리는, 그러고 나서 거래량 터지면서 그런, 거래량 터지면서 그런, 거래량 터지면서 그런,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 없이 밋밋할 때 캔들 자체 크기가 안 나와요.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면 어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윗꼬리면 어떠냐고. 근데 오늘 기준에서 또 코로나가 여러 살리는 거죠. 또 테마를. 결론적으로 이런 기준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젠 지금 질문 주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시젠은 주력으로 가져가서 7월 달에 7월 3일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7월 8일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깔끔하게 여기서 정리를 못하고 한 번 더 들어가서 안타깝게 그냥 마지막 들어간 건 손절하고 나왔죠.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기준에서 거래량이 대략 300만 주, 최소 300만 주만 터져도 좋겠습니다 했는데 분봉 기준에 움직임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쪽에 수급 부분이 일부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계속 밀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들어간 범위가 얼마? 25만 6천 원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갔죠. 그럼 대략 뭐 요자락이라고 한다면 저 고점 대비해서 두 번 들어가자. 어떻게? 한 번은 25만 6천 원, 한 번은 25만 원. 지금 2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편입을 잡으실 수 있고 혹은 돌려질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편입 기준을 잡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쪽은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 편입을 하게 되면 25만 3천 원이 평균 단가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뭐 손절을 할 거냐. 손절을 하면 몇 퍼센트? 3% 범위. 그러면 지금 만약에 24만 원까지 밀리면 그게 5일선 공방이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면이죠. 5일 전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24만 원의 설정 범위를 놓고 대처를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24만 6천 원, 25만 6천 원 물량을 여기서 그냥 아예 손절을 할 거냐. 추가 편입을 해서 추세 범위로 가져갈 거냐. 그럼 저는 셀리버리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셀리버리 차익 실현했잖아요. 셀리버리의 차익 실현 범위의 여유로움을 그걸 이제 시즌으로 옮겨간 건데 그렇다면 이제 시즌의 추가 편입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24만 원까지의 손절 범위를 열어놓고 추가 편입 이후에 손절 24만 원 기계적으로 손절 지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럼 지금 문자를 바로 발송을 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즌 2차 편입 그렇게 해서 5% 20 지금 얼마죠? 지금 가격 기준에 가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편입이라면은 안 들어갈 수 있죠. 왜? 첫 번째 편입 기준에서는 5분봉에서 거래 실리면서 탄력받고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의 기준이니까. 의약품 비중 30% 비중에 시즌 10% 편입 결정 2회 차 매수 이미 이제 1회차 매수는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가 기준 24만 9,500원 24만 9천원 그리고 1차 목표 얼마? 28만원 28만원 그 다음에 손절 24만원 이탈시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나는 추세가 아닌 것 같다 지금 매매를 동참을 안 해서도 상관없죠. 근데 일단은 매매 사인 기준대로 움직여 오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셀리버리가 왜 차익 실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는 제넥신이 있어요. 그죠? 제넥신은 지금 이제 평균 단가 혹은 평균 단가 대비 소폭 수익 혹은 25만 원에 잡으신 분들은 소폭 손실. 근데 평균 단가 14만 3천 원, 14만 6천 원 정도. 그 정도 기준을 잡은 거고. 그리고 그 기준점에서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18만 원대에서부터 들어간 거죠. 근데 요 기준에 오늘 이제 우리가 서울바이오시스를 들여다보니라고 요 셀리버리의 변동 부분을 제가 미처 이렇게 다 들여다보진 못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고점 대비 사실상 1.5 혹은 2% 1.5가 맞죠 사실은. 그래서 22만 2,500원 혹은 22만 2천원 그 다음에 21만 9천원의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 범위가 아까 설정했을 때에 21만 3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평균 22만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하고 21만 1,500원 22만 1,500원 정도 차익 실현하고 21만 3천원 기준에 1분봉 기준에서 혹은 지금 거래가 터질 때 요런 자락 12시 20분 또 지금 요 자락 여기에서 재편입 추가 편입을 단행하는 게 옳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점 넘기면 또 5%더 사서의 기준. 근데 오늘 엇박자가 났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게 20만 4천원 고자락을 넘길 때 추가 편입 못한 거 비중을 좀 더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어차피 꼬리 달고 내려올 때는 5% 이상 밀렸단 말이죠. 변동폭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기준점대로 제넥신도 있고 하니 차익 실현을 단행합니다. 라고 해서 마지노선을 21만 5천 원을 드린 건데 거기가 이탈이 안 됐으면 유지하고 가면 좋은데
이탈이 돼버렸죠. 아쉽게도. 그 이탈되고 한 단계 더 밀렸다가 지금은 21만 9천 원이에요. 차익 실현하고 2% 정도 위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월봉으로 놓고 볼 거니까 이번 달은 올라올 자리는 100% 거의 대부분 올랐다고 봐요. 다음 달 기준에 이제 시초가 대비 어떤 식의 흐름이냐, 가격 매립보다는 추세 강화 부분으로 한번 놓고 보면서 재차 오버슈팅이 나올 자리를 설정을 하고 편입 기준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편입 단가 수준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5일 전에 부딪히거나 이탈됐다 돌리거나 여러 가지 그 기준점 잡아서 추가 편입 여부를 결정을 치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아요. 주력주에서 그나마 비중 제일 높은 뭐 삼성 전기가 강보합이라도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71,000원에서부터 8만원 수준까지 올라와줘서 아주 해피하고, 다만 이제 LG전자는 쭉 갈 줄 알았더니 눌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다 수익 기조예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매수장이 나간 이제 LG노텍이 상당히 많이 눌려 있어서 버겁긴 합니다만 저쪽도 뭐 부담스럽진 않죠. 편입 기준 설정하실 수 있는 위치고, 결론적으로는 주력주 기준에서는 이제 한진칼이 제일 지금 좀 사실상 머리가 아픈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에서는 KB금융 정도, 나머지는 뭐 솔직히 콧바람 나오는 그런 장세죠. 코로나19고 뭐 다 필요 없이 뭐 LG화학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죠. 뭐 현대차 눌려 있어도 부담 없죠. 오늘 넷마블 꼬리 달려 있어도 신고가 기준에서 눌림 폭 정도 수준이고, 또 서울바이오시스 짜증나긴 하지만은 짜증나죠. 근데 그래도 매수평균 단가 대비 계속 지금 고점을 높여주고 오늘 신고가 나온 상태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면 지금 이 장에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장만 조금만 좋고 우리 종목에서 조금만 힘이 나오면 왜 단타 종목을 왜 안 드리겠어요? 알소프트 같은 종목 왜 안 드리겠어요? 상한가 이탈돼서 전량 차익 실현했더니 뭐 했더니 오늘 20% 수익 냈으면 됐지. 또 미련이 남아서 내일 어떻게 하지? 바이넥스 시간에서 막 하한가 들어온 거 못 봤어요? 대종화금인가? 시간에서 막 하한가 들어온 거 못 봤어요? 상한가여도 정리할 건 정리한다는 거죠. 하여간에 뭐 결론적으로 오늘 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긍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 좀 제발 받으시고,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세요.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남들 뭐 상한가 내서 기분 좋다 할 때 오늘 상한가 2종목 아닙니까? YBM도 저거 상한가 가면 3종목 되는 거고, S맥 가면 4종목 되는 거고, 최근에 다 올려드린 종목이에요. 단 저런 종목분들을 너무 이제 방안에서도 확대해서 해석해드리다 보면 자칫 낭패를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소중한 자산에 기스가 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정리를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는 거고요. 시세는 평균 단가가 그러면 25만 2,500원, 3,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범위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거래량이 뭐 월등하게 한 300만 주 이상 막 터지고 해야 되는데 아니다 싶으면 수수료 빼고 차익 실현 짧게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뭐 우회전 이탈되면은 짧게 그냥 손절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염두에 두시는 전략 권해드립니다.